누군가를 오래 잊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시간은 흘러가도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죠. 오늘의 이야기는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된 세월의 기적입니다. 그날의 봄, 다시 이어진 사랑의 이야기. 편지의 끝, 그리고 봄날의 약속 지금 시작합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낡은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윤혜정은 친정집 마당 한쪽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철거를 앞둔 집이라 모든 구석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빗물 자국이 스며든 벽, 오래된 장독대, 그리고 모퉁이에 쌓인 흙더미. 혜정은 낡은 삽을 들고 그 흙을 정리하다가 무언가 단단한 것에 삽이 걸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세를 낮춰 흙을 털어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이 슬고 자물쇠가 부서진 상자는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듯 했어요. 혜정은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흙을 닦아내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열쇠고리를 찾아보았지만 자물쇠는 이미 녹아 있었죠. 망설이던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망치를 가져왔습니다. 두세 번 두드리자 자물쇠가 부서졌고 상자는 미세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여러 장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혜정에게.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지를 펼치자 오래된 잉크 냄새와 함께 글씨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22살의 나에게 부디 용기 내길 바란다. 그 첫 문장을 보는 순간 혜정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을 꺼내보니 젊은 시절 그녀와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만난 첫사랑, 정민호였습니다. 그의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때의 기억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한 장에는 문장이 중간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역 앞에서. 그 밑은 찢겨 있었고 남은 조각에는 날짜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혜정은 손끝으로 그 자국을 어루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왜 가지 못했는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모든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불어 흙먼지를 일으켰고 편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몸이 떨리고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상자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미처 닿지 못한 인생의 한 페이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 앞에 멈춰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가느다란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민호. 그녀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한마디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은 채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문 하나가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살의 윤혜정은 문학 동아리의 막내였습니다. 봄 햇살이 교정 위로 내리던 날 그녀는 처음으로 정민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 조용하고 눈빛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낡은 공책에 시를 적던 그의 손끝은 유난히 단정했습니다. 혜정은 그 손을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시의 마지막 행을 읽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말하지 못한 문장이다. 그때부터였죠. 둘은 시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비 오는 날엔 인쇄소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함께 우산을 나눴고, 여름밤엔 캠퍼스 뒤편 벤치에 앉아 별을 세곤 했습니다. 민호는 가난한 인쇄소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언제나 단정했습니다. 그는 늘 가난은 잠시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에 혜정은 흔들렸습니다. 부잣집의 딸로 자라온 그녀에게 민호의 세계는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그녀는 부모 몰래 그의 원고를 읽고 조용히 격려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현실의 벽도 높아졌습니다. 혜정의 아버지는 군 장성이었고 어머니는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민호가 집 앞까지 찾아왔던 날, 하녀가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식탁 위에서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야 한다. 혜정은 침묵했지만 가슴속은 요동쳤습니다. 민호는 그녀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도망치자. 일요일 저녁 역 앞에서 만나자. 그땐 아무도 모르게. 그 편지를 읽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약속 전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어머니 곁에서 혜정은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그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 버렸죠. 며칠 후 학교에서 민호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누구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혜정은 매일 역 앞을 맴돌았지만 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편지를 쓸 수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은 삶의 깊은 그늘로 남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은 뒤에도 가끔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빴고 추억은 점점 먼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나 다시 발견한 철제 상자는 그 시절의 미완의 사랑을 그대로 품은 채 조용히 그녀 앞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자 속 편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서둘러 떠났을까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혜정의 마음속에서 멈춰 있던 시간이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혜정은 친정집 정리를 잠시 멈추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선 집은 따뜻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거실에서 노트북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준호가 결혼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와보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식탁 위에는 프린트된 견적서와 한식당 주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혜정은 글자를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예식장 예약, 상견례 일정, 신혼집 전세 계약서까지 모든 게 꼼꼼히 준비돼 있었죠. 이제 정말 결혼하는구나. 그녀의 말에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이 부모님도 너무 좋으세요.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전업주부시래요. 평범하고 따뜻한 집이래요. 혜정은 안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아버지와 어머니, 세 가족이 함께 사는 행복한 집이래. 그 말이 왠지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마음 한켠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혼자 거실 조명을 낮췄습니다.
차를 한 잔 우려 책상에 두고 철제 상자를 꺼냈어요. 다시 열어보려다 멈췄습니다. 그 안에 있는 편지와 사진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았기 때문이죠. 이젠 정말 끝낸 줄 알았는데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달력에 상견례 날짜를 적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엄마 내일 예복 보러 가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그래 가야지.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일요일 저녁 역 앞에서라는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벽에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딘가 멈춰 있는 듯 했어요. 그녀는 상자를 덮고 손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사진 속에 그가 다시 나타난다면 나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상자 속 흑백 사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의 웃음이 너무도 생생해서 지금이라도 문을 두드릴 것 같았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뒤척이다가 이불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기 직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민호 씨 설마 그럴 리 없죠. 그 말은 공기 중에 흩어졌지만 어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자신의 인생에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요.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혜정은 옷장 문을 열어 단정한 회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한동안 입지 않았던 옷은 어깨가 약간 굳어 있었어요. 그녀는 다리미를 올려놓고 천천히 옷을 다렸습니다. 증기로 올라오는 따뜻한 김 사이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희끗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염색을 할까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자.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이 많아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정리를 마친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철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열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무릎 위로 옮겼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사진 한 장이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젊고 밝았습니다. 민호는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혜정은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야지.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지만 손끝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비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알람을 맞췄습니다. 내일은 상견례, 아들의 인생이 달린 날이야.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자꾸만 어떤 불길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거실 시계가 12시를 알렸습니다. 혜정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사진 속 민호의 미소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그녀는 한동안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자 속 편지를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여전히 찢겨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역 앞에서. 그녀는 숨을 내쉬며
상자를 덮었습니다. 창문 밖에선 빗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며 커튼을 닫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다 잊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멈추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우리 내일은 만나지 말아요.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미 그 말을 들은 듯 조용히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식당의 입구에는 봄바람이 스며들어 있었고 꽃잎이 몇 송이 문가를 스쳤습니다. 윤혜정은 도착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을 숨기기 위해 물잔을 손에 쥐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웨이터가 잠시 후 다른 가족분들 오십니다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의 구도를 확인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흰 접시와 수저가 반드시 놓여 있었습니다. 서늘한 공기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밝은 여성의 목소리 뒤로 낮은 남성의 기침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정민호, 그 이름이 다시 눈앞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그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혜정은 손에 쥔 물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민호 역시 그녀를 보는 순간 짧게 눈을 깜빡이며 표정을 멈췄습니다. 저희 남편이에요. 수빈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민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혜정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양가 가족은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며 환하게 웃었지만 혜정은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손끝이 잔을 쥔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의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고 양쪽의 대화는 잠시 엇갈렸습니다. 웨이터가 음식을 차리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수빈은 엄마,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라며 웃었고 준호는 옆에서 따라하며 어머니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평범한 장면 속에서 두 사람만이 고요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눈앞의 남자가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는 단 한 번 그녀를 향해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도 후회도 다만 묵묵한 체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눈빛을 보고 미묘하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평범한 가정이라던 아들의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평범함이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상견례는 겉보기엔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웃음소리가 퍼지고 가족들끼리의 예의 있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마음은 점점 더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며 물컵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흔들리듯 그녀의 마음도 깊은 파문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수빈의 어머니가 말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민호가 잔을 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든 인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준호와 수빈이 앞서 나가자 방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혜정은 서로를 바라보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오래된 기억처럼 조용하지만 뚜렷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선 윤혜정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와 수빈이 앞서 걸으며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멀리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식당 입구 옆 벤치에 잠시 앉은 그녀는 손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둔 물잔 속 흔들리던 자신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그날처럼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입가를 눌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해도 떨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조금 하얘 보여요. 혜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기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걸었던 거리, 그의 손, 그의 웃음. 그 모든 게 오랜 세월을 건너 다시 현실로 돌아온 듯 했죠. 혜정은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준호의 시간이다. 내 감정은 아무 의미 없어.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거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뉴스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가운데 택배 알림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혜정님 귀하 낯선 글씨체였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봉투를 열자 한 장의 편지와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그녀와 민호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하지 못한 말이 있었네요. 글씨는 낯익었고 몇 줄 읽지 못한 채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편지의 끝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 아내의 서랍 속에서 찾았습니다.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발신인은 민호의 이름이 아닌 수빈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 편지는 민호가 떠난 후 그의 아내가 대신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이 끓는 소리만이 공기 속을 가르며 흘렀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의 미소가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그렇게라도 다시 전해주셨네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편지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편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수빈이네 부모님이 오신대요. 그녀는 놀라 편지를 감추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요? 응, 결혼 날짜 조율하려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녀의 손안에는
여전히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서랍 속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이번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지만 마음속엔 이미 오래된 파문이 다시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오랜만에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식탁보를 새로 깔고 장롱 속에 넣어뒀던 그릇을 꺼냈습니다. 윤혜정은 차분히 음식을 준비했지만 마음은 조금도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서랍 안에 숨겨둔 편지의 존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냥 잊자. 오늘은 아이들 일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빈의 부모가 환한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정장 차림으로 깔끔하게 서 있었고 그의 옆엔 부드러운 인상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혜정은 평정을 가장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식탁에는 깔끔한 음식이 차려졌고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일정과 예식장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수빈의 어머니가 사돈 댁은 어떤 계절을 선호하세요? 라고 물었고 혜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봄이 좋죠. 새 출발이니까요. 그때 민호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민호의 손끝이 유리잔을 잡으며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을 혜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그 손끝에 머물렀다가 이내 접시로 향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두 사람은 과거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대화가 한참 이어질 즈음 민호의 아내가 웃으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사실 민호 씨가 결혼 전에 편지를 자주 쓰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녀의 말에 혜정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언젠가 그 편지를 다시 보게 되면 꼭 전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민호는 눈을 감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정은 물컵을 들었지만 입술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미묘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지라니 낭만적인 분이셨네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닿았습니다. 그 눈빛엔 오래된 후회와 안도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혜정은 아무 말 없이 그 눈빛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흘렀습니다. 식사는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커피를 내리고 어른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빈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두 분 정말 닮으셨어요. 어쩐지 처음 본 순간부터 편안했어요. 그 말에 혜정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민호 가족이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혜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벽에 기대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풀려나왔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돌려받았네요. 그날의 마음을. 밤이 깊어가고 식탁 위엔 식은 커피잔 2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잔을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미련이 아니라 이해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진심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음 날 아침 윤혜정은 이른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마음이 요동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어제 다 치우지 못한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텅 빈 커피잔을 닦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편지 어디에 두면 좋을까? 그녀는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노란빛 종이는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글씨는 흐려졌지만 그 안의 감정은 여전히 생생했죠. 편지를 가볍게 접으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이제 정말 보내드릴게요. 혜정은 외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골목 끝에 핀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자연스럽게 친정집이 있던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허물어지고 작은 공원으로 바뀐 자리였습니다. 공원 한켠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와 새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세상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끝으로 흙을 살짝 파냈습니다. 편지를 그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제야 약속을 지키네요. 그녀는 천천히 흙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손등을 비췄습니다. 그 따뜻함이 마치 오래전 민호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준호 엄마, 오늘 수빈이네랑 식사해요. 좋은 소식 있어요. 문자를 본 그녀는 살짝 웃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 그녀의 시선이 편지가 묻힌 흙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묵념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민호 씨, 이제 아이들이 우리를 대신해 이어가네요. 그 말 속에는 눈물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느티나무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며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한 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살짝 잡아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미소는 오래된 상처 위에 남은 햇살 같았습니다. 며칠 후 따뜻한 봄 햇살이 예식장 정원을 감쌌습니다. 하얀 천과 꽃으로 장식된 통로 위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혜정은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하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부케가 들려 있었고 눈빛엔 긴 세월의 여운이 비쳤습니다. 무대 위로 아들 준호와 수빈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의 약속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문 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혜정은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 정민호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조용히 하객석 뒤편에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단 한 사람, 혜정에게 향했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지만 이번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고개 인사로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이 서로의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평화롭게 이어졌습니다.
수빈은 눈물을 훔치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는 하객석에 앉으며 손등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에 혜정의 가슴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축가가 울려 퍼지고 하얀 꽃잎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모들의 박수소리, 그리고 음악이 한데 섞였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혜정은 한순간 예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 봄날,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역 앞의 오후. 그러나 이번에는 그 약속이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난 뒤 가족 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사진사에게 불린 두 사람의 이름이 묘하게 겹쳤습니다. 민호 아버님, 혜정 어머님, 가운데로 서주세요. 그 말에 주변이 잠시 웃음으로 물들었습니다. 혜정은 미소를 띠며 민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모든 세월이 한 장의 사진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오랜 기다림 끝에 닿은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민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혜정에게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혜정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당신도요. 그 말은 짧았지만 긴 세월을 덮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윤혜정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공원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나무 사이로 새들의 노래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천가방을 들고 느티나무가 있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마치 인사를 건네는 듯 했어요. 그곳은 편지를 묻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나무 아래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흙을 쓸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 결혼 잘 끝났어요. 민호 씨도 다녀가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그때의 우리 참 젊고 참 어렸죠. 주머니 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에는 새 글씨가 가지런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마워요. 그 시절 내 마음에 봄을 주셔서. 그녀는 그 편지를 흙 속에 살며시 넣었습니다. 손끝이 흙을 덮을 때마다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나무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돌고 돌아도 사랑은 여전히 한결같았습니다. 그 사랑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고마워요. 그리고 잘 지내세요. 그 순간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다음 주엔 새 식구가 될 것 같아요. 그 문장을 읽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삶은 그렇게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봄이 지나 여름으로 이어지는 것처럼요. 혜정은 가볍게 일어나 느티나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바람이 스쳤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손이 포근히 잡아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미소를 지으며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희미하게 과거의 목소리와 겹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속삭였습니다. 그 편지의 끝은 결국 사랑이었네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흙 위에 꽃잎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세상에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말했습니다. 안녕, 나의 봄날.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오래된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사랑은 때로 편지처럼 남아 세월 속을 떠돌다가 가장 따뜻한 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작은 세상 스몰 월드에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